해보죠. 자, 이게 수투가 원래는 지금 2학년 2학기잖아. 2학기 들어가잖아. 근데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2학년 들어가자마자 시작했어요. 1학년 때하고 2학년 들어가자마자 했어요. 교육과정, 지금 현 교육과정 이전 교육과정 때는 삼각함수가 안 들어갔어요. 공통에 이과만 들어갔어. 이과만 삼각함수만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이런 것들이 엄마 소리가 커. 이런 것들이 이과들만 배웠어요. 이과들만. 자꾸 이제 공통으로 자꾸 끄집어 넣어 놓은 거야. 그래서 원래 이전 교육과정에는 함수의 극한이 뭐 정확히는 수열의 극한, 함수의 극한이 2학년 시작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4년 전? 3, 4년 전에는 애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 1, 2학년 때 좀 죽 썼다 싶으면은 2학년 때 새로운 국면이 벌어진다. 그래서 좀만 한번 좀 역전할 만한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좀 참아봐라. 이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2학기로 밀렸죠, 우리는. 난 요즘 그렇게 말하지. 1학년 때, 2학년 때 죽 썼다. 이제 2학년 때 큰일 났다. 수1 진짜 장난 아니잖아. 큰일 났었잖아. 큰일 났는데 잘 방어를 하셨죠, 다들? 나름 방어를 하셨어요. 특히나 금총권은 이번 기말고사 때, 와, 난이도를 갑자기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눈치 못 채게 올렸어요, 애들이. 눈치 채긴 챘겠지만, 맨 마지막 문항 같은 거. 그래서 그 문제를 낸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하신 거 있니, 학교쌤? 딱히 말 안 하셨어? 말 안 하셨어? 없어? 추가로 얘기한 말 없어? 난 좀 그거 의미를 좀 해석을 하자 보면 그 문제가 외부 지문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인 거야. 외부에서 나왔는데 그 문제를 왜 외부 지문이란다. 외부 지문은 뭐 영어, 국어, 영어인데 외부에서 지정한 자료 외에서 냈다는 소리고 공일천도 지정한 자료 외에서 냈어요. 공일천도 똑같이. 그게 외부에서 내면 뭐 어떻게 풀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피지컬 연습을 하시면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그게 피지컬 연습을 하시면. 그러니까 지정된 자료를 이 문제에서 이 문제 풀이 방법에서 뭐 응용해서 나오겠지. 우리는 이미 풀이 방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푸는 그런 형태의 시험만 봤어요. 그지? 근데 외부의 문제가 나왔다? 이거 너희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냥 스스로. 좀 더 문제풀이 방법을 잘게 잘라가지고 풀이 방법을 잘게 잘라서 스스로 그 소스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스스로 생각해서 풀어야 돼요. 그런 게 보통 모의고사 유형이죠. 그죠? 처음 보는 문제들, 처음 보는 그림들, 그런 애들이 여러분 스스로 풀어야 되는, 스스로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유형들인데 그걸 냈어요. 처음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스스로 생각해서 풀어야 된다는 소리야. 사실 그게 이제가 되면 안 되는데 이제가 되면 처음부터 그랬었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이때는 정말 내가 개념 설명을 정말 빡세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되겠고. 사실 정확하게 안 한 적은 없어요.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 개념을. 극한이 들어갈 겁니다. 함수의 수렴과 발산.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다 했어요. 새로운 국면으로. 정말 새로운 느낌이야.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꽉 잡혀있는 수학이었는데 뭔가 어정쩡한 얘기를 해요. 뭔가 붕 뜬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붕 떴잖아. 저번에 얘기했던. 뭔가 붕 떴는데 그게 수학에선 핵심이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거지.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요리할 때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어 요리를 배울 때, 한국어에서 요리를 배울 때 진짜 좀 제일 힘들어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은 다진 마늘 적당히 넣으세요. 고춧가루 적당히 넣으시고. 이 적당히가 진짜 힘들대. 충분히 넣으세요. 적당히 넣으세요. 근데 수학에서 이 충분히란 말을 해. 해. 충분히 라는 말을 해요. 그런 느낌의 개념이 들어갈 겁니다. 내가 겁을 준 것 같은데 반대로 좀 재밌어. 어떻게 보면 좀 재밌습니다. 지금 원래는 스카이 2반 같은 경우는 개념쌤 들어갔어요. 왜냐면 올 금총고 반이니까 그냥 들어갔어. 여기는
올금청고만 아니고 봉일청고가 섞여 있기 때문에 교재는 봉일청고 올 출석하면은 그때부터 시작할 거야. 근데 수요일부터 오라고는 했어요. 봉일청고. 근데 아마 안 올 거야. 왜냐면 내일까지 시험인데 봉일청고는 수요일까지 아마 쉴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들도 쉬었잖아. 쉬었잖아. 뭐 다 그런 거지. 근데 그래도 수요일부터는 나가긴 할 거야. 녹화하면서. 이 개념쌤은 들어갈 건데 개념쌤 들어가면 왼쪽 위에 1번, 3번, 막 4번 이렇게 개념이 적혀 있어요. 5번, 6번. 6번까지는 내가 한 방에 설명을 해요. 한 방에. 한 방에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계산, 뒤에 또 추가로 계산을 하게 될 건데 자, 이거는 안 나가는 거죠? 1번이었나? 요거. 여기에는 한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 1번부터 6번까지 해당하는 개념이 좀 간략하게 적혀 있는데 이것도 내가 한 방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끄고. 들어봅시다. 우리가 배운 함수가 뭐가 있죠? 1차 함수 있고 상수함수, 2차 함수,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까지 다 있죠. 웬만하면은 매끄럽게, 솔직히 말하면 매끄럽게도 좀 애매한 단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애매한 단어잖아, 그치? 수학적으로 매끄럽다도 정의되어 있어요. 근데 너희가 들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매끄럽다 있어. 무한번 미분한 게 연속이다 하면 매끄럽다 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수학은 다 정의해놨어, 말들을. 이 충분이란 말도 사실은 정의를 해놨습니다. 좀 매끄럽고 뭐 끊어지고 꺾여있는 함수를 해봤자 뭐 절대값 함수나 유리함수 이런 애들, 그쵸? 유리함수에 좀 생각을 해볼까?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x는 1이었어 봐. 1에서의 함수값이 없죠. 1에서의 함수값이 없는 거잖아. 정의되지 않는 거잖아. 그지? 근데 1을 보지는 못하지만 1 근처를 보자 이거야. 1이 없으니까 그냥 근처 좀 해석을 해보자. 하는 거야.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진 경우도 있고 좀 더 다양하게 좀 더 이제 다른 좀 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끊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x는 뭐 7 정도에서 7에서 함수값은 없지만 7에서 함수값을 정확히 구할 수는 없지만 7 근처에서 한번 보자고요. 가까이 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자고. 그냥 가까이 뭐 그렇잖아. 항상 뭐 어디야? 해외여행 가봤어? 가본 사람 없어요? 산토리니 가본 사람 없어요? 거기 막 산토리니 어딘지 알지? 알지? 막 하얀 벽들 막 있고 바다에 포카리 스웨트 산토리니잖아. 거기잖아. 거기 보면 막 바다 파도 치고 이게 벽 있고 꼭 이제 가면은 가서 이렇게 내려다 본다고. 이렇게 내려다 보잖아.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야. 요 근처를, 근방을 네이버후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요 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근처에 가서, 충분히 근처에 가서 해석을 하는 짓을 할 거야. 자, 어떤 현상을 볼 거냐? 뭐부터 할까? 이걸로 하자. 2차 함수? 아니야. 3차 함수 아무거나 하자. 이렇게.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 정도 하시면 되겠지? 이 정도? 근데 뭐 1에서 함수값은 20이네? x는 1에서 함수값 20이니까 뭐 이 정도로 할까? 20. 봐봐. 1에서의 함수값 f1은 보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안 볼 거야. 여기 위에 어떤 점을 볼 겁니다. 이 점의 움직임을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식으로 표현할 거야. 이 점의 움직임을. 우리가 앞으로
그래프에서의 해석과 식에서의 해석을 좀 구분을 할 건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원래 개념센에서는 그래프 먼저 하는데 뭐 둘이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래프에서의 해석을 식으로 해석하게 될 겁니다. 자, 요 점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은 움직일 거야.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야. 지정된 이 노란색 고정된 이 노란색 점을 향해서 움직여 볼 겁니다. 근데 이 파란색 점은 X좌표와 Y좌표를 가지고 있죠. 그죠? 가지고 있죠. 저 점은 내가 그리진 않았지만 X축으로 레이저를 이제 쏘면서 움직일 겁니다. 레이저라 말하지 않고요. 요거를 막대기를 이렇게 여기 살짝 이제 튀어나와가지고 잡을 수 있게 해놨어요. 잡을 수 있게. 막대기는 뭐 요 점의 위치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프 위에 점인 거야. 그래프 위에 점. 그럴 때 요 막대기 끝에 있는 저 점은요. Y축상으로 레이저를 쏘면서 갈 겁니다. 레이저가 맺히겠죠. 빛이 맺히겠죠. 맺히면 자 이제 내가 이 파란색이 손잡이를 잡고 움직여 볼 거예요. 1을 향해서 가까이 갈 겁니다. 가까이 갈 거야. 내가 지우개를 향해서 가까이 갈 거야. 가까이 갈 거야. 가까이 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저 주황색 레이저의 움직임을 살펴볼 거라는 거죠. 움직일 건데 요만큼 움직였어. 점을 내가 막대기를 이용해서 저렇게 이제 위에 이제 있으니까 여기 탁탁 쳐가지고 노란색이 가까이 가도록 만든 거야. 표현이 참 저렴하죠. 여기 표현이 저렴해질 수밖에 없어. 추상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뭐 움직이면은 점이 점점 노란색으로 움직이는데 그에 따라서 주황색 레이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상이 가죠. 어디에 맺히는지 상상이 가죠. 생각이 들죠. 점점 2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치? 가까워지고 있죠. 내가 요만큼 가까이 갔어. 근데 좀 더 가까이 가. 그럼 또 이제 레이저는 올라가겠죠? 좀 더 가까이 가면은 레이저가 좀 올라가죠? 그지? 더 가까이 갈 수 있어? 더 가까이 갈 수 있어. 나 가까이 갔어. 더 가까이 갈 수 있어? 더 가까이 갈 수 있죠. 근데 무조건 계속 가까이 갈 수 있잖아. 무한히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무한히. 내가 여기에 이렇게 가까이 갔잖아. 더 가까이 갈 수 있어? 더 가까이 갈 수 있어? 도달하지만 않으면 돼. 더 가까이 갈 수 있잖아. 계속 가까이 갈 수 있잖아. 무한히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도달하지 않고 마치 점근선 같은 거야. 도달하지는 않고 간격이 무한히 줄어드는 그런 현상, 그런 식으로 가까이 가면은 계속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저 주황색 레이저는 20으로 무한히 가까워진다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미트라는 영어에 LIM을 써서 리미트 막대 끝에 있는 요 부분을 X좌표의 부분을 미안해. 처음에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건 내가 앞으로 많이 쓸 때 이렇게 계속 쓸 건데 리미트 이 X좌표를 1로 무한히 가까이 갈 거야. 이렇게 가까이 갈 건데 그때 Y좌표 함수값은 요 X에 들어가는 값을 1로 무한히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은 결국의 종착점이 20입니다 라고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1로 가까이 간다라고 했잖아요. 나 왼쪽에서만 가까이 갔는데? 그래. 정확히는 1에 음의 방향에서 가까이 갔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방금 내가 한 현상을 오른쪽에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른쪽에서도 가봐. 오른쪽에서도 점이 있을 건데 그 점에다가 막대기를 달아가지고 저쪽으로 밀 거야. 이렇게 밀 거야. 그러면 굴러 떨어지겠죠. 굴러 떨어지는데 그 굴러 떨어지는 점이 레이저를 막 쏘는데 20으로 점점 가까이 갑니다. Y좌표가 점점 20으로 가까이 가요. 이 현상도 어떻게 얘기할 거냐? LIM, 리미트 X를 1에 양의 방향에서 보낼 건데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보낼 건데
그때 함수값은 어떻게 되냐? 20으로 가까이 갑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저 현상을 표현한 식입니다. 현상을 표현한 식이야. 그 미취학 아동들 그 뭐지? 아 숨차. 뭐 유치원에도 있나? 아직 유치원에 있나? 어린이집이나 뭐 놀이학교 이런 애들 장난감 보시면은 그런 거 있잖아. 이제 네모네 이제 판에 좀 간단한 모양으로는 네모난 판에 철사 같은 거 좀 더 튼튼한 철사 같은 알 것 같아? 튼튼한 철사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꽂혀 있잖아. 여기에 구슬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지금 여기에 구슬이 달려 있는 거야. 구슬 이렇게 달려 있는 거야. 레일 위에 달려 있는 거야. 그 구슬이 y좌표를 쏘면서 가는 거예요. 그놈의 y좌표의 변화를 보자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 내가 구슬놀이 한다고 할 거예요. 계속 구슬놀이 할 거야. 자, 그러면은 근데 사실 요놈의 표현이 합쳐서 1의 음의 방향, 1의 양의 방향에서 접근했다 라는 표현을 얘네들이 값이 같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로 보낸다 그냥. 양의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든 똑같이 20으로 가니까 어쨌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1로 보낼 때 fx는 20과 같다. 그 종착점은 20과 같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다른 표현으로 이 fx 자리에 이 식 자체를 넣기도 해요. 이렇게 집어넣기도 해요. 그게 20이라고. 어? 근데 이 20은 사실 1을 대입한 거였어. 사실은 여기다 1을 대입한 거였어. 특수한 현상일 때 대입할 수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는 대입해도 되는 것만 나와요. 대입해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요 값을. 그래서 그 현상을 나타내는 식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용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리미트 x를 1로 보내는 거야. 1로 막대기를 밀어서 보내는 거야. 1로 보낼 때 fx가 도달하는 값은 20이다. 도달한다는 표현을 안 써요.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겁니다. fx의 극한값은 1로의 극한값은 20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오케이? 근데 하다 보니까 함수값과 같죠. 자, 요 얘기는 우리 연속 파트에서 하긴 할 건데 함수값과 극한값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얘는 끊어지지 않은 함수 그래프라서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거야. 구슬놀이 하다 보면 돼. 구슬놀이는요 가까이만 가면 돼. 가까이만. 자, 야비한 그래프죠. 이렇게 합시다. 자, 리미트. 자, y는 fx라고 할게요. 리미트에 x를 2로 보낼 건데 왼쪽으로 보내는지 왼쪽에서 보내는지 오른쪽에서 보내는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왼쪽에서 한번 보내보자. 왼쪽에서 보낸다는 건 2보다 작은 쪽에서 보내겠다는 거야. 2의 음의 방향이라고 해요. 자, 요거 많이 헷갈리거든. 옛날 표현이야. 옛날이라 봤자 한 4, 5년 전 표현이에요. 4, 5년 전 표현. 이거 변천사가 있어요. 아, 4, 5년이야. 10년 전 표현이구나, 이거는. 이건 나 때 표현이고요. 뭐 4, 5년 전에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어떻게든 막 자꾸 바꿔왔어. 한국 수학에서. 그렇다. 요게 편해요. 제일 편해요. 너희들 이야기해. 2보다 살짝 작은 곳이라 보면 돼요. 2 빼기 0. 0이 0이 아니야. 아주 작은 숫자라는 소리예요. 아주 무한소란 뜻입니다. 어쨌든 간에 2의 왼쪽에서 구슬을 보낼 건데 그놈의 y좌표를 보자 이거야. 그놈의 y좌표 함수값을 보자요. 구슬을 여기 껴가지고 막
이놈의 x좌표를 2로 막 가까이 보낸 거야. 이렇게 톡톡 쳐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럼 y좌표는 점점 몇으로 가까이 가요? 4로 가까이 가죠. 태민이 오케이? 4로 가까이 가죠? 그치? 요 극한값이 결국에 종착지가 4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엔 오른쪽에서의 종착지를 보자고. 이에 양의 방향에서 요놈의 y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이의 양의 방향에서 구슬을 끼워놓고 이를 향해서 화살표야. 이 화살표야. 이를 향해서 내가 툭툭 칠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의 y좌표는 점점 어디로 가? 갑자기 워프하진 않을 거잖아. 여기 갑자기 연결되진 않잖아. 떨어지지 말고 여기 그냥 가까이만 갔는데 그놈의 y좌표는 2에 가까워진다. 종착지는 2에 가까워지고 극한값은 2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물론 여기에서는 왼쪽 말을 좌극한이야. 원래는 용어를 설명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써버렸네. 좌극한이에요. 좌극한.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무슨 극한이겠어? 우극한이죠. 우극한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은 최종 극한값이 그냥 극한값이 20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는 2에서의 좌극한이 4고 우극한이 2인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2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면 대략적인 얘기는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더 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만약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지 않으면은 좌극한 우극한이 같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극한값은 결국에 차라리 그냥 대입하게 돼요. 그래프로 볼 때는 구슬놀이 하시면 되고요. 식으로 볼 때는 대입을 할 수 있을 때 대입하면 돼. 오케이? 요러면 내가 극한 일단 대략적인 계산 다 했어요. 1번 갑시다. 우리는 지금 구슬놀이 배우는 거야 그냥. 구슬놀이 합시다. 자, x를 3으로 보낼 때 요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 대입할 수 있죠? 대입하세요. 그게 답이야. 답이야 그게. 설명을 할게요. 왜 그런가? 일단 는 하시고 3으로의 극한값은 2 곱하기 9, 28에 3, 5, 15 플러스 5 8이 16인데 왜 그러냐? 함수 그래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너희들은 아직 요거 그래프 몰라? 모르는 거야? 그냥 내가 그리는 거야. 4, 5, 20 짱나네. 왜 이렇게 좋냐? 내가 억지로 그리려고 해서 그렇지? 맞아. 뭐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대략 이렇게 됩니다. 1이 여기쯤 있을까? 맞네. 1 있고 뭐 알파, 베타 있긴 할 건데 x는 3은 어디쯤 있을까? 지금 한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요 함수 y는 fx의 함수값의 변화를 볼 거예요. y좌표가 어떻게 되냐? x에다가 3을 박지 가까이 보내면은 그놈의 y좌표는 어떻게 되냐? 3에 가까이 가면 구슬이 3에 가까이 가면 그 y좌표는 어디로 가까이 가냐를 물어보는 거죠. 3에서의 함수값으로 가까이 가겠지. 그 가까이 가는 종착지를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함수값 써놓은 거야. 오케이? 그냥 대입하시면 된다. 하나 더 해보자. 3번은 뭐 대입하면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요거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를 해보죠. 구해보죠. 일단은 2를 대입할 수 있죠. 답은 0이야 일단. 답은 0이야. 근데 요렇게 합니다. 요 녀석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리미트 x좌표를 2로 보낼 건데 그때 함수값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x좌표를 여기 있는 2의 왼쪽에서도 보낼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서 보내면 구슬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치? 하지만 올라오면은 그놈의 y좌표는 점점 0에 가까워져요. 오른쪽에서도 내려오면은 그놈은 0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사실상 2에서의 함수값과 같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 추가로 또 개념 설명할 게 있어요. 난 지금 전체 개념을 다 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뜨문뜨문 얘기하게 되겠죠. 0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프 그래서 내가 왼쪽에서도 오고 오른쪽에서도 오고 해봤잖아. 자, 왼쪽에서 오는 걸 식으로 써볼게. x를 2의 음의 방향으로 올 거야. 음의 방향. 2의 왼쪽에서 올 거야. 자, 이거 어렵다 근데. 어제였나? 엊그제도 포착했어. 원래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좀 헷갈리는 개념이야. 요 좌극한이 2 마이너스잖아. 2에서 마이너스잖아. 왼쪽을 자꾸 보내고 있어. 그게 아니라 2의 왼쪽으로가 아니라 왼쪽에서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2-0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요게 제일 내가 볼 땐 제일 효율적인 표현인데 사람 바뀌었어. 2보다 살짝 작은 값이란 소리예요. 아주 조금 예를 들면은 몇 정도? 2보다 살짝 작은 값 아무거나 1도 있고 또 1.9도 있고요. 1.99 이런 애들 생각하라는 소리야. 1.9 같은 거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이런 건. 오케이? 1.9, 1.999, 1.99999, 1.999 이렇게 생각하라는 소리야. 음의 방향은 왼쪽에서 접근할 때 그 함수 값은요, 레이저가 어떻게 쏴지냐면요, 점점 가까이 갈수록 y좌표가 음수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죠. 음수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죠. 0으로 오는데 0보다 작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원래 답은 0인데 정확히는 하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소리야. 물론 수학적으로 틀린 표현이에요, 사실은. 근데 너희들이 인식하기엔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야. 나 얘기 안 했구나. 표현이 좀 저렴해질 수도 있다고. 좀 망가질 듯 붕뜬 표현을 하게 될 거라고요. 요거 살짝 붕뜬 표현인데 이렇게 이해해야 너희들이 정확하게 풀어요. 정확하게 풀어. 리미트 x를 이제 2에 살짝 큰 곳에서, x좌표를 2에 살짝 큰 곳에서 접근시켜 보자고요. 이렇게 접근시켜 보자고. 그럼 구슬이 막 다가올 건데 레이저를 막 쏘면서 내려와. 0보다 큰 데서 내려오는 거야. 0보다 살짝 큰 데서 접근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현상을 다 이해하셨나요? 이런 현상들이야. 막 가까이 갈 거야. 가까이 가는 거야. 그래서 0 마이너스든 0 플러스든 어쨌든 0으로 가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기 때문에 0으로 갔기 때문에 그 극한 값은 0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알겠죠? 4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해라 라고, 난 이 문제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몇십 년 넘게 이런 문제를 안 없앴어. 애들이 이 그래프를 어떻게 알라고, 이거 모르는데. 지들이 그려줘, 교재마다. 이 그래프는 내가 그려줄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 녀석이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알 것 같죠? x를 1의 1로 보내는 거야. x좌표를 구슬을 1로 보내는 거야. 진짜 너희들이 구슬 달고 이렇게 달고 아래에서 툭툭 쳐봐. 이렇게 쳐봐. 이렇게 치면은 점점 이렇게 올라가죠.
계속 쳐. 계속 치면 뭐 다시 흘러내려와? 그건 무시하고 그건 무시하고 계속 거기 멈춰있다 생각해봐. 계속 치는 거야. 계속 X좌표를 1로 계속 밀어버리는 거야. 미는데 조금만 밀어도 확 치솟아. 확 치솟아. 계속 치솟아. 오른쪽에서 그 함수값을 변화하는 양상을, 그러니까 그 극한값을 보려고 했더니 이 자식이 계속 커지는 값이네. 왼쪽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지? 그럴 때 이건 내가 설명하진 않았지만, 말한 적은 없지만 뭐라 쓸 것 같아요? 여기 교재에 보면은 은근히 써놨어. 이 자식이 인피니티를 씁니다. 바로 요 기호를 써요. 무한대기호. 무한대기호. 이 무한대기호는 양의 방향으로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양수값으로 무한대. 오케이? 그래서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할 때 등호하시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간단하죠? 참고로 이 무한대기호는요,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야. 아주 큰 숫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아주 큰 숫자, 막 100만, 너무 크진 않나? 억, 1억, 막 1000억, 조, 경, 막 항하사 이렇게 들어가 봐. 불교 용어까지 써가지고. 그건 무한대가 아니에요. 무한대보다 작은 애들이야. 아무리 어떤 숫자를 쓰든 간에 무한대보다 작은 애들입니다. 쟤는요, 숫자가 아니라 일종의 기호예요. 내가 방금 말한 숫자들 있잖아. 뭐 몇 천조 이런 애들은 고정된 숫자, 거기에 딱 결정된 숫자들이에요. 얘는 결정된 숫자가 아니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태를 의미하는 기호예요. 커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그 함수값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의 방으로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기호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쯤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요거 극한값은, 요 녀석의 극한값은 0이었죠. 0으로 결정됐죠. 그치? 종착지는 0으로 결정됐고 0으로 점점 모여들고 있어요. 그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극한값이 수렴한다고 얘기해요. 수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함수가 수렴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계속 바뀌는 값, 또 이제 하나로 고정되지 않은 걸 뭐라고 하냐면, 수렴의 반대 발산이라고 해요. 발산. 함수가 발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방향으로 발산한다. 오케이? 수렴과 발산이에요. 크게 보면은. 됐어. 뭐 이런 애입니다. 뭐 5번 더. 근데 시간 아직 할 때가 아니구나. 좋았어. 나왔어. 타이밍 좋게 7번이 나왔죠. 자, 함수 fx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리미트 x를 마이너스 2로부터 x좌표를 마이너스 2로 보낼 때 fx의 값을 구하시오. 큰일이다. 큰일이야. 요 녀석의 함수식은요, 나오진 않았지만 요거예요. 맞나?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어씨, 나 헷갈려. 굳이 쓰려면은 요렇게 돼야 되는데, x 플러스 2에다가 뭐 2분의 1 x 2분의 1 x 플러스인가? 이거였나? 그리고 씨, 안 돼.
아, 왜 안 나오냐? 잠깐만. 플러스 기울기 2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던가. 됐다. 그냥 하자. 세네. 개념 세네. 함수식이 있어. 이제 잠깐 헷갈리네. 만들기가. 역으로 만들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자, 얘는 지금 마이너스 2가 뚫려 있죠. 그래프가 없는 거야. 정의역에 마이너스 2 자체가 없는 거예요. F에 마이너스 2 이런 걸 얘기조차 못해요. 언급조차 못해. 볼드모트야. 얘는 얘기조차 못해. 그러니까 낭떠러지인 거야.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공간이죠. 저기는 아예 논쟁 자체 못해. 언급조차 못해요. 언급조차 못하는데 저기를 알고 싶어. 저기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가까이 가서 내려다 봐야지. 가까이 가서 내려다 봐야지. 어떻게 가까이가? 리미트로 가까이 가시면 돼요. 2로 보낼 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로 보낼 때 그 함수값의 변화는 0으로 갑니다 라고 합니다. 맞죠? 극한값은 0입니다. F 여기가 색칠되어 있었다면은 F-는 0이겠지만 요걸 얘기 못하니까 극한값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극한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역할 중에 하나. 거기까지 가서 해석을 못하니까 근처에 가서 해석을 하는 거죠. 수학에서 극한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어렵지 않죠? 8번도 7번에 그냥 내가 함수식의 예시를 줘볼게요. 세네는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구하라고 해요. 사실 그냥 내가 대입할 수 있으면 대입하라고 아까 했었잖아. 대입해봐. 말도 안 되죠. 분모에 1 대입하면 0 되고 벌써부터 분모가 0이 돼버리는데 안 되는 거잖아. 그럴 때 이제 식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제 2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 녀석의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fx는 얘를 그리는데 1에서 뻥 뚫려서 그래요. 2. 요 주황색이 그래프예요. 1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fx는 얘가 아니야. 얘야. 계산상으로 이렇게 같아질 뿐이야. 극한값이 같은 거예요. 요 두 함수는 다른 함수인데 극한값은 같기 때문에 등호를 쓰는 거고 극한값은 2로 나온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원형은 얘입니다. 분모가 1인 거. 분모에 1 못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함수값을 따지지 못하고 극한값으로만 2를 따지는 거야. 극한값으로만. 됐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난 지금 계속 그래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뒤에는 식으로만 얘기하게 될 겁니다. 식으로 얘기할 땐 대입할 수 있을 때 대입하세요. 요게 핵심이야. 대입 못 하잖아? 대입 못 하잖아요? 대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지. 대입하고 끝. 8번도 대입할 수 있네?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못 대입하는 거 없죠. 9번도 네. 자, 근데 말이야. 이게 10번 보죠? 이 리미트 기능이 좀 더 많다 이거야. x를 어딘가로 막 가까이 보내는 게 어딘가 한 지점으로 가까이 보내는 것만 기준이 아니야. 허블망원경 썰 알아요? 허블망원경 썰 알아요? 허블망원경? 누군진 까먹었어. 허블망원경 다 우주에 우리 지구에서는 망원경을 만들면은 대기권에 있는 뭐 구름이나 이런 거나 대기 때문에 막혀가지고 시야가 막 흐려.
우주를 바라보면 시야가 너무 흐려서 뭘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주 바깥에다가 망원경을 세운 게 허블 망원경인데 처음으로 아주 선명한 화질을 얻었죠. 그냥 개나 소나 전 세계에서 우리 그거 좀 보게 해주세요 막 난리를 폈어. 그래서 막 줄 서 있었단 말이야. 줄 서가지고 막. 근데 어떤 미친놈이 나 쓰고 싶은데 나 쓰고 싶어 가지고 막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그래서 나사가 뭐 볼 건데 하니까 지구나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태양계를 보는 게 아니라 저기 새까만데 그냥 빈 공간을 보겠다는 거. 이 미친 새끼야 하면서 안 된다고 막 하다가 결국에 봤어요. 그런 썰이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우리 우주가 우리 혼자뿐 우리 태양계 외에 무수히 많은 은하가 있다는 걸 밝혀내긴 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리미트 x를 어떤 우리가 보이는 요런 지점까지만 리미트를 쓰는 게 아니야. 저기 막 무한히 보내보자고. x좌표를요 무한히 막 키워보자고.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막 요런 점에다가 막 가까이 보냈잖아. 막대를 톡톡 쳐가지고. 근데 요 구슬을 그냥 저쪽으로 확 밀어버리는 거야. 그럼 y좌표가 확 올라가죠. 이런 짓을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이런 짓도 할 수 있다. 막대기 가지고 그렇게 구슬놀이 하는 거. 근데 11번도 그렇고요. 11번은 근데 여러분 그래프 그릴 줄 안다 너희들. 까먹었다. 뭔지 모른다. 저게 뭐야 저거를 안다고 본 적이 있어요. 유리함수죠. fx는 x 플러스 3분의 1이야.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3,0이야. 지금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 이 문제 풀 때 그래프 그려서 안 풀어 너희들. 계산해서 풀어요. 내가 아까 파란색으로 그래프 식 두 개로 나눴잖아. 그래프로 기본적으로 볼 줄은 알아야 되는데 더 주류가 되는 건 계산일 거예요 아마. 지금 그래프 하는 중이에요. 계산 얘기는 여기서 하긴 할 거야. 마이너스 3,0 점근선이 있을 테고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 있을 테고 마이너스 3,0 그리고 k가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구슬을 걸어 놓을까? 우리는 x좌표를 무한대로 마구 보낼 거라고요. 구슬의 x좌표를 무한대로 마구 보낼 거야. 막대기 가지고 여기를 툭툭 쳐가지고 팍 밀어버려. 미끄럼틀 타고 주르르륵 내려가는데 점점 그놈의 y좌표는 0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극한값은 0이라고 해요. 태민 오케이? 별로 안 어렵죠? 그치? 별로 안 어려워요. 뭐 아까 한 표현으로 이것도 추가로 말을 할 수 있겠죠? 위에서 접근한다. 이제 식 얘기를 해볼까? 식 얘기를 해보죠.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식 얘기하고 쉬자. 구슬놀이 하세요. 누가 극한이 뭐냐고 물어보면은요, 그냥 구슬놀이를 하세요. 개 쉽다고. 진짜 쉬운 거라 구슬놀이라고. (3세부터) (7세) 미취학 아동들은 모두 즐기는 구슬놀이. 자, 내가 아까 무한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 녀석에 대해서. 이 녀석은 숫자가 아니고 어떤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죠. 어떤 상태냐? 막 커지고 있는 상태야. 양의 방향으로. 숫자가 막 그냥 그 있잖아. 뭐 그 막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데이터 같은 거 얘기할 때 숫자 막 이렇게 써져 있는데 막 이게 막 숫자가 올라가죠. 막 그런 느낌이야. 막 올라가는 숫자예요, 이 자식은.
계속 올라가는 숫자인데 그 올라가는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분모가 막 올라가는 거야.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분의 1, 조분의 1 막 올라가요. 점점 전체 값은요. 몇에 가까워져요? 0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계산으로는 이렇게 인식합시다. 됐죠? 계산 얘기? 아주 쉴 때가 아니네. 하나만 더 하자. 12번.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네요. 함수 그래프 그려볼게요. 함수 그래프.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시작점, 꼭지점이 4,0이라고 쓸 거고요. 바깥의 양수, 안쪽에 음수니까 기억 못할 거야. 괜찮아. 기억 못해도 괜찮아. 그래프 기억 그리는 거. 바깥의 양수, 안쪽에 음수니까 위쪽, 왼쪽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y는 fx야. 자, x가 나 아마 무리함수 가르칠 때 요거 나도 그냥 본능적으로 말했을 거야. 요게 올라가는데 그때 말했어. 1학년 때. 이게 사실 필요가 없거든. 1학년 때는. 이게 올라갈 때 아주 완만하고 천천히지만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라고요. 계속 올라가. 어딘가 이제 점근선이 있어가지고 막 거기에 수렴하는 그런 그래프가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예요. 지금 할 말이야. 사실은 그거는. x 좌표를 있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낸대요. 음의 방향으로 막 키운대. x 좌표를. 구슬을 가지고 저쪽으로 확 밀어버리는 거야. 저쪽으로 밀어버려. 그럼 y 좌표도 아주 천천히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죠.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래프 가지고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 식으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주류가 되는 건 얘네들이에요. 식으로 하는 거. 자, 요 놈이 막 커져. 숫자가 커져. 절대값이 커져. 음의 방향으로 커져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엄청나게 큰 숫자라고, 순 숫자가 커지고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음의 방향으로요.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상쇄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는 양의 방향으로 커지는 숫자가 돼버리죠. 루트 4, 요 자식 찌그러져. 너무 커가지고 찌꺼기 돼버려요. 찌꺼기. 4는 찌꺼기 돼버리고 어쨌든 그냥 짓눌려가지고 루트 안에서 마구마구 커지는 거야. 막 커지는데 루트가 씌워봤자 어쨌든 계속 커지는 숫자죠. 루트 막 무한대 그래서 무한대. 진짜 이런 표현 이렇게 표현해야 느낌이 와. 너희들이 느낌이야. 이 무한대의 느낌이 이런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거. 너희들이 문제 풀 때도 문으로 상쇄되고 막 커지네. 무한대네. 이렇게 해도 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요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프 알면 더 좋긴 하지만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12번 그렇고 13번은 쉬었다 할게요. 자, 정각까지 쉬겠습니다.